네 번째 강의, 전송계층 프로토콜 설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오류나 손실 없이 목적지로 패킷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나 손실 없이 목적지로 패킷을 전달하는 프로토콜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RDT 프로토콜 설계. RDT라고 하는 것은 Reliable Data Transfer의 약자로 이 교과목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RDT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 슬라이드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릴라이블하게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링크 레이어 등에서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인터넷 프로토콜 스택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링크 레이어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토픽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개 중에 하나의 토픽이 릴라이블하게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교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릴라이블한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샌딩 프로세스가 있고요. 또 리시빙 프로세스가 있을 때 샌딩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것이 릴라이블하게 목적지인 리시버 프로세스로 잘 전달이 되도록 해주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봤을 때 릴라이블한 채널이 샌딩 프로세스하고 리시빙 프로세스 양쪽으로 제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기능은 그 하위에 그 채널이 언릴라이블하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워크 레이어나 그 아래는 릴라이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릴라이블하지 않은 거를 릴라이블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기능들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구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RDT 프로토콜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림의 B번에 있는 네모 박스를 채워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현해야 될 서비스들은 그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unreliable한 채널을 아래에 갖고 있고요. 그 위에 어떠한 기능을 구현해서 상위에 샌딩 프로세스하고 리시빙 프로세스가 봤을 때는 그림 왼편으로 보이도록 우리가 네모 박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RDT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우리가 구현할 곳을 아까 슬라이드에서 박스로 살펴봤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구현할 곳, 샌딩 사이드 쪽에 구현할 곳을 Reliable Data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해서 왼쪽에 네모 박스로 구현을 하고요. 또 동일한 기능을 오른편에 Receiving 사이드에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과 위아래로 인터페이싱이 될 수 있는 그 펑션이 필요한데, 그 샌딩 사이드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내려보내주는 펑션이 RDT 샌드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그 하위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보내주는 펑션이 UDT 샌드입니다. 그 다음에 리시빙 사이드 쪽에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그 상위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려주는 펑션이 RDT 리시브고요. 그리고 트랜스포트에서 그 상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인터페이싱 시켜주는 펑션이 딜리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트랜스포트로 내려올 때는 데이터가 내려오게 되겠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올라가겠고요. 그리고 트랜스포트에서 네트워크로 인터페이싱이 될 때는 패킷이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데이터에 헤더가 붙으면 패킷이 되겠습니다. RDT 프로토콜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B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DT send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하는 펑션입니다. 데이터 송신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해주는 펑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UDT sen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RDT에서 호출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패킷을 unreliable한 채널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UDT send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겠습니다. UDT는 unreliable data transfer의 약자겠죠. 그리고 리시버 사이드 쪽에 RDT receive라고 하는 펑션은 패킷이 도착을 했을 때 호출이 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호출을 해서 상위 레이어로 패킷을 전달해 줄 때 사용되는 펑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버 데이터라고 하는 펑션은 RDT에서 호출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패킷을 상위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호출하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들은 상하 간의 인터페이싱을 해주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우리는 RDT 프로토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능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추가해 가면서 RDT 프로토콜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RDT 1.0을 구현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RDT 3.0까지 기능을 많이 추가해서 3.0까지 구현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몇 가지 가정이 있는데 데이터 트랜스퍼가 유니디렉셔널 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 전송을 한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정보들은 양방향으로 다 전달이 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을 명세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어로 프로토콜을 기술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포멀한 랭귀지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하는 FSM 기술을 이용해서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FSM 언어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상태들을 표현을 하고요. 이 상태들 간의 천이하는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마치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위쪽이 상태 천이를 유발하는 어떤 이벤트가 되겠고요. 아래쪽이 상태 천이를 하면서 수행하는 액션이 되겠습니다. RDT 1.0 프로토콜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우선 언더라잉 채널이 완벽하게 릴라이어블하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즉 언더라잉 채널이 빗 에러도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요, 패킷 유실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완벽한 채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샌더 쪽의 프로토콜과 리시버 쪽의 프로토콜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샌더 쪽의 FSM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wait for call from above, 상위에서 자기를 호출해주는 상태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때 RDT send 함수를 부르게 되죠. 위에서 보낼 데이터가 있으면 RDT sen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바로 make packet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으로 줘서 패킷을 만듭니다. 즉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다 헤더를 붙여서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패킷을 UDT send라고 하는 펑션에 인자로 줘서 목적지로 그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즉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리시버 쪽에도 마찬가지로 wait for call from below, 즉 아래쪽에서 자기를 호출하는 상태 하나면 충분하고, 이때 패킷을 받게 되면 RDT receive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되는 액션은 extract 데이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패킷을 추출해서 결과를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상위로 전송해주는 딜리버 데이터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주게 되면 패킷을 받아서 데이터를 상위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자기 상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태 천이는 다시 그 자리로 천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으로 화살표를 점선 화살표가 있는데 이거는 초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RDT 1.0 프로토콜의 성능을 개선한 RDT 2.0 프로토콜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RDT 2.0에서 새로이 고려하는 것은 채널에서 빗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앞에 1.0은 완벽한 채널이었는데 지금 두 번째 RDT 2.0은 비트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채널에서 우리가 완벽한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빗 에러를 디텍팅하기 위한 책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로부터 리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패킷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패킷을 잘 받은 경우에는 에크를 회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빗 에러가 발생한 패킷을 받게 되면 네거티브 에크에 해당하는 네크를 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샌더 쪽에서는 네크를 받게 되면 재전송을 해서 상대방으로 다시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빗 에러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재전송을 통해서 에러를 리커버리하는 프로토콜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DT 2.0을 Finite State Machine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샌더 쪽에는 두 개의 상태가 필요합니다. 상위에서 패킷을 보내라고 시키는 것을 기다리는 wait for call from above라고 하는 상태, 그 다음에
에크나 네크를 기다리는 상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쪽 상태를 천일을 하게 되는데, 샌더 쪽에서는 맨 먼저 상위에서 데이터를 보내라고 요구하면 RDT 샌드를 호출할 테니까, 이 RDT 샌드가 호출이 되면 얼른 make packet 펑션을 이용해서 샌드 패킷을 만듭니다. 이때 데이터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책섬을 계산해서 책섬까지를 포함한 샌드 패킷을 만들고요. 이 샌드 패킷을 UDT 샌드라고 하는 펑션에 인자로 넣어서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태를 천이하게 되는데 이제 에크나 네크를 기다리는 상태로 천이를 하게 됩니다. 이 기다리는 상태에서 만일 패킷을 받았는데 리시브 패킷이 RDT 리시브이기 때문에 RDT 리시브가 호출이 되면 이제 패킷을 수신한 거죠. 에크나 네크를 수신했을 텐데 이때 이것이 만약에 네크였으면 상대방이 받은 패킷이 오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UDT 샌드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샌드 패킷은 아까 만들어 놓은 샌드 패킷이기 때문에 재전송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킷을 받았는데, 즉 에크나 네크를 받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에크였으면 상대방이 내가 보낸 데이터를 잘 받은 거기 때문에 다시 wait for call from above라고 하는 상태로 초기 상태로 다시 천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요. 리시버 쪽에서는 상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래쪽에서 패킷이 도착하는 걸 기다리는 상태 하나밖에 없고요. RDT 리시브, 즉 아래쪽에서 패킷이 날라오게 되면 이 패킷의 책섬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코럽트가 되면은 네크를 보내게 되고요. 만약에 패킷을 수신했는데 코럽트가 되지 않았으면, 즉 책섬을 다시 계산했더니 헤더에 있는 값과 내가 계산한 값이 일치했다면 올바르게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리시브 패킷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데이터로 추출을 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딜리버 데이터 펑션을 이용해서 상위로 전달을 하고 마지막으로 에크를 샌더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RDT 2.0 프로토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DT 2.0의 에크나 네크가 만약에 손상이 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샌더 쪽에서는 리시버 쪽에서 이 내 패킷을 잘 받은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재전송을 하게 되면 리시버 쪽에서는 중복해서 패킷을 수신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막기 위해서 샌더가 에크나 네크가 손상이 되면 재전송을 하긴 하는데 재전송을 할 때 시퀀스 넘버를 붙여서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시버 쪽에서 내가 동일한 시퀀스 넘버를 가진 걸 또 수신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를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시퀀스 넘버를 붙여서 보내주면 되는데 시퀀스 넘버는 우리가 수행하는 방식에서는 0과 1 두 개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스탑 앤 웨이트 형태로 패킷을 하나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에크나 네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패킷 전달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퀀스 넘버가 여러 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0과 1, 즉 한 비트만 시퀀스 넘버로 사용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RDT 2.0의 문제점을 개선한 RDT 1.2.1의 프로토콜의 샌더 쪽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에크나 네크의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처가 포함되어 있는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보시듯이 상태가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wait for call zero from above, 그 다음에 wait for ek neck 제로를 기다리는 상태, 그 다음에 1을 기다리는 상태, 1에 대한 ek를 기다리는 상태, 이렇게 4가지 상태가 되어 있고요. 초기 상태는 이제 0번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데이터를 보내라고 시키면 RDT 샌드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패킷을 만들 때 데이터하고 책선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시퀀스 넘버 제로를 같이 붙여서 make packet 펑션을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샌드 패킷을 만든 다음에 UDT 샌드를 호출해서 패킷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0번 패킷에 대한 에크나 네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천일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에크나 네크를 수신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에크나 네크가 손상이 되었거나 또는 네크를 수신하게 되면 그러면 재전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크나 네크를 수신했는데 이상이 없는
손상이 되지 않은 에크나 네크를 수신을 했고요. 또 에크를 수신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1번 패킷을 보내려고 하는 상태로 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과정은 이제 똑같이 앞에서 살펴봤던 그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수행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1번 패킷이 전송이 되면 다시 초기 상태 0번 패킷을 기다리는 상태로 천위를 하게 됩니다. RDT 2.1의 리시버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시버는 이제 0번 시퀀스 넘버를 갖는 패킷을 기다리는 상태와 1번 시퀀스 넘버를 갖는 패킷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두 가지 상태로 상태가 나뉘어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0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정상적으로 패킷을 잘 수신했다면, 즉 리시브하고 콜옵트 되지 않고요, 시퀀스 넘버까지 0번으로 맞는다라면 올바른 패킷을 수신한 거기 때문에 리시브 패킷에서 헤더들을 다 추출해내고 데이터만 얻어내서 이거를 extract 펑션을 통해서 얻어낸 다음에 deliver 데이터 펑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상위로 올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에크를 만들어서 에크를 샌더 쪽으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에크를 만들 때 당연히 에크의 오류 검사를 샌더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에크에 대한 체크섬도 역시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0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패킷을 수신했는데 패킷에 오류가 있으면 네크를 만들어서 패킷을 보내주고요. 만약에 패킷을 올바르게 수신을 했는데 오류는 없는데 시퀀스 넘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에크를 만들어서 전달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RDT 2.1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네크 메시지 없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RDT 2.2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우선 에크만 가지고 네크 기능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에크의 시퀀스 넘버가 일단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크의 시퀀스 넘버를 붙여서 에크를 보내주게 되겠고요. 만약에 중복된 에크를 수신하게 된다면, 동일한 시퀀스 넘버의 에크를 수신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네크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킷을 샌더 쪽에서는 재전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프로토콜들은 네크 메시지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에크의 시퀀스 넘버를 붙이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크 메시지 없이 구현한 RDT 2.2의 Finite State Machine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림이 샌더 쪽 그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리시버 쪽 그림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여진 그림의 대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림으로 표현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샌더 쪽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0번 패킷을 보내라고 보내는 거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가 위쪽에서 데이터를 내려보내주게 되면은 시퀀스 넘버 0가 붙어 있는 패킷을 만들어서 UDT 샌드를 호출해서 패킷을 원격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크 0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천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패킷을 에크를 이제 받았는데 올바르게 받은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만약에 에크를 받았는데 콜옵트 되지 않고요, 즉 체크섬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에크를 받았는데 이 에크가 0번 에크인 경우, 즉 리시브 패킷인데 에크가 0번인 경우에는 이때는 그 다음에 1번 패킷을 보내기를 기다리는 상태로 상태 천위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 천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에크를 받았는데 에크가 콜옵트가 됐거나, 즉 체크섬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퀀스 넘버가 1번인 패킷을 받게 되면, 즉 1번인 패킷을 받았다는 거는 이전에도 한번 1번인 패킷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전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UDT 샌드에서 샌드 패킷을 보내게 되는데 샌드 패킷은 앞에서 만들어 놓은 걸 보내기 때문에, 즉 앞에서는 시퀀스 넘버 0인 것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0번을 다시 재전송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시버 쪽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받은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태 천위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리시브 패킷을 했는데 콜옵트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도 1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익스트랙트를 해서 상위로 데이터를 올려 보내주고요. 에크 번호 1번, 잘 받은 게 1번이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 체크섬도 만들어서 UDT 샌드를 불러서 에크를 샌더 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0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와 있었다고 했을 때 0번 패킷을 수신할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패킷이 콜옵트가 됐거나 시퀀스 넘버가 1번인 것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번은 아까 받았던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수신한 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상위로 올려보내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UDT 샌드에서 샌드 패킷을 보내게 되는데 이 샌드 패킷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만들어 놓은 샌드 패킷이죠. 그래서 에크 번호 1번이 달려있는 샌드 패킷. 그래서 1번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1번을 샌더 쪽에선 2번을 또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중복해서 수신한 거기 때문에 재전송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 에러와 패킷 손실까지도 고려된 새로운 프로토콜 RDT 3.0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RDT 2.2까지는 비트 에러만 고려를 했는데 패킷 유실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패킷 유실을 고려하겠습니다. 만약에 RDT 2.2에서 패킷 유실이 발생했으면은 아무런 패킷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시버 쪽에서도 아무런 액션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드락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 RDT 3.0에서는 타이머를 도입을 해서 일정 시간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재전송을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전송을 했는데 중복된 시퀀스 넘버를 상대방이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패킷이 굉장히 늦게 도착을 한다라면 타임아웃이 먼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퀀스 넘버가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RDT 3.0의 샌더 쪽을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RDT 2.2의 샌더 쪽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몇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초기 상태 wait for call 0 from above 상태에서 위에서 데이터를 보내라고 시키면 RDT 샌드를 호출해서 시퀀스 넘버 0인 패킷을 만들어서 패킷을 UDT 샌드 펑션을 호출해서 패킷을 만드는데 만들고 나서 타이머를 구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에크 제로를 기다리는 상태로 천일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에크를 받았는데 콜옵트가 됐거나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은 에크의 시퀀스 넘버가 잘못됐거나 일이거나 하면은 특별한 액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액션을 수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걸리겠죠. 그 아래에 있는 타임아웃이 되면 다시 재전송을 수행을 하고요. 타이머를 다시 재구동을 시킵니다. 만약에 에크를 받았는데 콜옵트가 되지 않고 시퀀스 넘버도 올바른 패킷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타이머를 중단을 시키고요. 아무것도 전송되고 있는 패킷이 없기 때문에 타이머를 돌릴 이유가 없겠죠. 타이머를 중단을 시키고 다시 1번 패킷을 보내려고 준비하는 상태로 천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과정은 0번 패킷에서 했던 과정과 동일합니다. RDT 3.0의 동작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번 그림은 패킷 유실이 없이 원활하게 샌더와 리시버 간에 패킷이 전달될 때 과정입니다. 그래서 패킷 제로를 샌더가 보내주게 되면 리시버가 패킷 제로를 받고 에크 제로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샌더가 다시 에크 제로를 받은 다음에 패킷 1을 다시 보내주게 되고요. 리시버 쪽에서는 패킷 1을 잘 수신했기 때문에 에크 1을 회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행이 되겠고요. B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0번 패킷은 잘 받았지만 1번 패킷을 전달하던 것이 1번 패킷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임아웃이 걸리기 때문에 패킷 1을 다시 재전송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습으로 RDT 3.0의 리시버를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으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